네, 오늘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이네요. 오전 8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도 8시에 눈이 번쩍 떠진 게죠. 축하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으로 가시게 되겠군요. 네. 8시에 번쩍. 저도 토요일 8시에는 뭔가 한다라는 이 익숙해짐이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할 때쯤 여러분들이 추천드렸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한번 해보셨을까요? 바로 꽃다발 혹은 한 송이 혹은 근처에 있는 무엇이든 그 꽃 한 송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적 본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고 추천드렸었는데 와, 네, 사진이 올라왔네요. 그렇군요. 이게 국화 종류인가요? 보는 것만으로도 향기가 날 것 같은 꽃시장 같기도 하고 그냥 꽃집 같기도 하네요. 아, 소구. 나라님, 저는 저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꽃이어야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아, 지하철에서 파는군요. 네. 두 분이 그럼 소감 좀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그냥 나라님, 본인을 열심히 본 결과 본인 안에 어떤 아름다운 내적 본질과 만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내 안의 내적 본질. 아, 그렇군요. 챕터 2와 관련된 에고가 충만한 걸 만났군요. 음, 현재님은 어떠셨어요? 소극을 바라보면서 어떤 내적 본질을 만나셨나요? 질문하면서 문득, 아, 소극이,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너도 살아있구나. 음, 음, 위로해준다는 표현도 참 흥미롭네요. MK님은 산책할 때 유심히 보셨다고요? MK님은 산책할 때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아름다움, 내적 본질과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이제, 어, 생각들이 이렇게 찡찡찡 나가는 걸 느끼는데요. 음, 그랬군요. 아까 저는 나라님이 내가 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에고가 충만하다 했을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바로 떠올랐어요. 원래 나라님 존재 안에 있던 내적 본질,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보다는 충만한 에고를 채우게 된 목적은 뭐였을까? 무엇이 라라님의 본질적인 존재가 그런 에고를 충만하게 하려 했을까? 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 현재님의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음,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길래, 너도 살아있구나, 나도 여기 살아있어, 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위로의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라라님이 방금 올려주신 것도 참 그렇군요. 자신의 언어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발견하였다. 그래서 에고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보인다. 이해. 됐군요. 음, 세, 세 분이 막 이야기하시는 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MK님은 꽃 주변에 벌도 많고 벌레도 많았다.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말고도 존재함으로써 다른 것들도 많구나. 그러네요. 네, 그 MK님의 문구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 인간은 우리는 다 굉장히 완벽하게 아름다운 어떤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인 꽃 한 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화가 되려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태? 절대 시들지 않고 그 궁극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인간은 추구하는 것 같은데 MK님의 문구를 보고 나니까 사실 진짜 자연은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순간마저도 다른 자연들과 어울려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다 어, 사실은 진짜 꽃의 아름다움 몰랐던 거 아닐까? 그냥 꽃의 최고의 상태? 마치 조화같이 변하지 않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음, 음. 현지님의 소극은 보면서는 나도 빛나는구나 같이라고 느끼셨다고. 나는 감사해요. 저는 집 앞에 평화공원에서 국화 축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국화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 아이들이 절기방학이어서 매일 집 앞 공원에 산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가서 머무를 일이 많았는데요. 저는 단풍나무를 오래 보았어요. 단풍나무를 오래 보면서 정말 그 바람이 불면 우수수 잎을 떨궈뜨리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멋있다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연함, 그리고 그 찰나의 아름다움, 그 빛깔, 빨강, 주황, 노랑 그 빛깔들이 너무나 멋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 명상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시나무라고 몇백 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 앞에서 아이들이 놀 때마다 저 나무가 있어 왔던 세월과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주변은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처음 생겼을 때는 거의 공원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그 나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또 빨간.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께서 어떤 말을 해주셨는데 산책하면서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그분하고 산책할 때는 한창 겨울이었답니다. 너무 추웠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떨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저렇게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그 나뭇가지 안에 너머에 어떤 따뜻함을 느낀대요. 아름다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춥겠다, 아우 보잘것없어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앙상한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다음 봄을 위해서 그 없는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굉장히 바삐 나무 끝 가지까지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냥 나무 겉껍질, 겉앙상함 너머에 사실 저 친구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모든 잎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봄이 다가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어, 순환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저는 겨울에 앙상 나뭇가지만 보면 따뜻함을 저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아리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주 자연물, 꽃 안에 있는 아름다운 내적 본질 어떤 걸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네, 각자 계속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만 지난 한 주 또 경험하려고 노력했던 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눈빛, 그 사람 존재안을 어, 조금 더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생명 자체를.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책 내용 나눠볼게요. 책 내용 보면요. 이번 한 주는 30쪽에서 59쪽입니다. 30에서 59쪽인데요. 네, 각자 책이 앞에 있으시다면 어떤 문구가 와닿았었는지 한번 쓱 보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실래요? 지난 진도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와닿 지난 한 주 내용들은 저는 여러분들의 인증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유사한 부분들에 꽂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분도 거기 부분이었는데 다른 분도 거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같은 흐름 안에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 주의 내용들은 깨어있는 눈으로 계속 바라본다는 것. 결국 어떤 의식 상태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결국 다른 이들과 나는 존재로서 하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MK님 그 부분 저도 체크해뒀었어요. 네, 38쪽이죠. 38쪽. 18쪽의 아래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저도 이 문장 오늘 나눠야지 체크해뒀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적어둬요. 질문으로 남겨놓을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 문자 오늘 나눠야지 하고 저도 체크해놨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딱 이제 우리 채팅창에 띄워놓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안 그걸 좀 나누고 있을게요. 지미님도 반가워요. 제가 어제 이제 아이가 타던 유모차를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주변 이웃에 이제 한살림이란 생협에 속해 있는 엄마들에게 물어봐서 필요한 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유모차를 가지러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정말 나눔 드림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둘째랑. 근데 이렇게 뭐 박스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박스에 보니까 감하고 사과하고 고구마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소분해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감사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열어봤어요. 우와 하고 보는데 거기에 작은 포스트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을 갔다가 그분을 댁까지 태워드렸대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내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때도 저는, 잘 사는, 사람과 사이라는 거 이게 화두였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아마 그렇게 대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득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의 어떤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내적 본질은 변한 것이 없구나.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주시더니 지금도 이렇게 유모차를 나눔하시냐고 해서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라고 놀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는데 저는 문득 아, 과거에 이미 그렇게 산 내가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너가 잊고 있더라도 너는 어, 네 안에 좋은 본질은 과거에도 지금도 있었어. 어,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좋은 것들 그걸 좀 더 꺼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네. 이제 또 올려주신 거 읽어볼게요. 32쪽이네요. 네, 32쪽. 현재님이 나눠주셨는데요. 한순간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기에 충분하며 일단 시작된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게요. 뭐 대단한 거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찰나에 이미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3쪽은 중간 부분입니다.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애구를 알아보는 일이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 제목이 상처받지 않는 용기. 아, 마이클 싱어. 네, 그렇군요. 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결국은 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힘이, 그렇군요. 알고 계시군요. 네. 그 힘이 결국은 생각하는 나를 떼어서 관찰하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되게 현자분들은 유사한 경험으로 귀결되나 봐요. 결국은 그 문자, 그 문자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어, 네, 라라님은 2장 띠지 부분을 보면요. 아, 네, 이번에 청교초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죠. 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님, 무엇이 라라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라라님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 존재를 어느 선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삐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 넘어서 그 바삐 움직이는 에고보다 더 큰 내가 있다라는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음, 그래서 이 방금 이렇게 채팅창에 공유해드렸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보면 그 깃털이 표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네어마킹도 이게 저는 이 영어 버전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고 번역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공유드리면서 해볼게요. 영어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잘 띄워드릴게요. 네. Untethered Soul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저는 그때 읽을 때 이 제목이 갖는 뜻이 뭘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와닿은 게 여기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네. 이 untethered 이 같은 이 표현이 결국은 뜻이 이렇게 줄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많은 묵상을 했었는데 줄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 줄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의 영혼일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저는 에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읽었던 부분 여러분들하고 또 이어지고 싶은데요. 왜 챕터 2 보면 54쪽에 환상의 자아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라고 믿는 것들, 나 이랬을 때 그게 나야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틀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너야? 라고 묻는데요. 그럼 난 진짜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공유드렸던 untethered라는 표현 자체가 줄에 묶여있는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바삐 움직이는 판단하고 조건을 걸고 걱정 고민하는 그 에고로부터 매여있지 않을 때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고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지금 톨레가 말하는 삶으로 다시 떠오른다라는 표현하고도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모든 게 나겠다. 그 얼마 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라라님의 그림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잡아다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티즈 키우듯이. 그래서 그 시선으로, 외계인의 시선으로 인간의 하루를 보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좀 그림체는 무서웠지만, 그 인간을 보면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그 외계인의 표정이 생각났네요. 얼마 전에 월식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서 얻었던 되게 큰 통찰 중에 하나가 나는 행성에 살고 있지라는 시각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시골이어서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과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하고 지구 곁에 목성인가 천왕성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 다른 행성이 가까이 와 있어요. 목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천왕성 같아요. 역시. 그래서 그 달 바로 옆에 밝게 빛나는 것이 별이 아니라 천왕성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그걸 가만히 보는데요. 그치, 나 지구 위에 살고 있지라는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월식을 하는데 보면서 저 달은 열심히 우리 지구 따라 돌고 있고 저렇게 가려지는구나 이런 시선을 가졌을 때, 네,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에고의 흩날림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겁지 않달까요? 좀 차분해지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비관론자는, 아, 그러면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막 살자. 그래서 뭐 나는 아무 존재도 없고 뭐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건 기적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 이 큰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것도 지금 현재 돌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평면적으로, 이차원적으로, 뭐 삼차원적으로만 우리 이걸 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삶이란 뭘까?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살다 간다라는 게 뭘까? 그럼 난 살아있는 동안 어떤 걸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정말 코어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은 거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좀 더 해보지 뭐. 한번 그 큰 걸음 가보지 뭐. 이런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환상의 자아들, 머릿속의 목소리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거. 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지금 너는 그렇게 또 가는구나. 하는 마음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내내 져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그 인증에 써주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인증을 써주셨었는데요. 그래서 더 약간 꽃밭 가꾸듯이 지금 내 삶을 가꾸는 태도, 약간 농부의 마음으로 비난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양분을 주고 키우는 태도, 특히 그 에고라는 삐뚤어지는 그 아이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는 시각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MK님이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이미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에고가 먼저 나와서 비난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일하는 곳에서 조가 바뀌었는데, 새로 만난 선생님들과 서로 소개한 자리가 있었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저는 음악해요, 패션 쪽에 있었어요. 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제가 만화를 그린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인데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억누르고 밖으로 꺼내지 못한 나를 느끼면서 좋은 것을 나부터 인정해줘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세상 느꼈어요. 그래서 전 바다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저도 MK님 그래서 그 순간 그 선생님들과 바뀐 조에서 얘기 나누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을 조금 떨어져서 알아차리신 것이 큰 성과처럼 느껴져요.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이 그렇군 하면서 그 찰나에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아침 8시 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처럼 수다를 떨다 보면 30분은 금방 가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음,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결국은 진짜 삶으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 생각과 에고로 소외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
앞전 책이 생각나네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온전히 산다면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충만한 토요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